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오늘은 유니타스 라이프의 두 개의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이름과 새 직책에 대해서 핵심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퇴직과 은퇴 후에 비로소 갖게 되는 나다운 새 직책입니다. 이 말로 본다면 퇴직과 은퇴를 해야만 갖게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 권민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권민은 저의 실명이 아니라 저의 실명은 조태현입니다. 권민은 저의 필명인 동시에 새로운 새 직책입니다. 필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아이덴그램 동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왜 권민이 직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민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 궁금하시면 이 동영상 소개 항목에 있는 두 번째 나라는 책에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오늘은 책에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다면 이런 직위, 직책, 그리고 직급 이런 걸 경험하셨겠죠? 조직 생활을 했다면 분명 직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2001년도에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수평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때는 모든 직급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직급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직원들의 제안이 왔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직급이 없을 경우에 약간 낮은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그게 불만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입사원과 또 기존 사원의 어떤 직급이 없음으로 인해 갖고 약간의 긴장감, 갈등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직급이 있다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해서 다시 이제 과장 대리가 아니라 수석, 책임, 주임 이런 직급을 바꿨습니다. 인사과가 아니라면 이런 직급의 한자의 의미까지 찾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직급은, 기업 직급은 군대 계급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무슨 프로, 무슨 빌드, 무슨 코치, 처음 들어본 이름을 많이 쓰면서 다양한 형태로 직급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50대라면 대부분 이런 직급을, 지금 보시는 대리부터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까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간사란 직책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한 직장생활 34년 하면서 이 간사라는 직책을 한 1년 반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직책 중에서 가장 의미와 목적이 마음에 들었던 그런 직책입니다. 보통 이런 정치나 아니면은 NGO, NPO 이런 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개념들인데, 의미를 본다면은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주로 회의나 행사 이런 업무를 조율하는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간사로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간사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직에 있었을 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명함을 교환하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명함 없이 만나면 상당히 어색한 것 같아요. 자신은 명함을 받았지만 명함을 주지 못할 때 좀 어색하거나 되게 난처하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핸드폰 전화를 찍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아이폰이라고 에어드롭으로 주소를 주기도 좀 난감하고, 그때 이제 스스로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내가 좀 뒤처지고 있다, 그런 기분을 받는 것 같아요. 뒤처진 느낌, 함께 마음이 좀 가난해진 느낌.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는 명함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이제 살짝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직함을 부르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함을 잃어버리면 마치 이름을 잃어버린 것처럼 상당히 충격을 얻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명함에 찍힌 직위나 직급, 지책은 일종의 패션 갑주였습니다. 갑옷이셨죠. 그냥 갑옷이 아니라 계약서에 값이 되는 갑이 되는 옷, 조직의 힘으로써 갑의 삶을 살았습니다. 명함은 일종의 기선 제압용 무기 같은 거였죠. 조직 안에서는 몰랐지만 퇴사를 하면 그때서야 직위가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그냥 소라게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원래 그 소라 개딱지가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라게도 그 소라 안에 있는 그 뒷부분, 후반부 쪽에는 살이 여리죠. 앞에 있는 집게는 강하지만은 뒷부분 되게 여린 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직위와 직급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한 퇴직자는 다른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커리어, 자존심,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들이죠. 퇴직을 해도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표현하려 하죠. 그래서 큰 차를 바꾸지 않고, 큰 집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소비를 유지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전의 과거에 누렸던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자기의 뒷부분, 연약한 부분을 갖다가 메꾸려 하죠. 물론 이때 가장 위험한 것들이 어설픈 창업과 또 어설픈 취업이
가장 치명적인 50대의 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위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길까요? 사실 제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직급은 문화가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 그 이론에 대해서, 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이론,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역할 이론은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있었죠. 그때 이제 필립 짐바르도가 수행한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교도관과 죄수라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근데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은 점점 권위적이고 공격적이 되고요.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은 복종적이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역할과 직함이 사람이 행동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쳐준다는 진짜 살아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사회 정체성 이론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자신에 속한 집단, 조직 이런데 자아를 정의하고 행동을 조종합니다. 특정 직함은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집단과 연결되며 그에 따른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관리자와 일반 직원의 역할 변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관리자 직함을 부여받으면 스스로를 조직의 대표자로 여기고 더 권위적이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반 직원 역할을 맡으면 협력적이고 의존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더 보인다고 합니다. 권력의 심리학은 어떤 거냐면 권력을 가진 직함은 사람의 인지와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요. 자신감 있는 행동을 보이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심리학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속담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리더십 바이러스라고 말했는데 저도 한 2003년도, 4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리더십 바이러스란 책인데 뭐 주제는 간단합니다. 또라이가 리더를 할까? 리더가 또라이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리더에 대한 직책이나 아니면 직위나 직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아까 말한 이 권력의 심리학이든 사회 정체성 이론이든 역할 이론이든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역할이 그 사람을 뭉개버리고 변화시키고 변질된다.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쓴 책이 이제 리더십 바이러스입니다. 아이덴 그레임이라는 교육과정과 인디안 서머스쿨에서는 처음부터 직책을 만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퇴직하거나 은퇴했기 때문에 조직은 없지만은 저희가 직책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30년 습관을 자기담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함이 없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함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직함을 만듭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조직에서 타인의 조직에서 또 어떠한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조직에서 만든 직함을 받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에게 직함을 주는 교육 훈련입니다. 자신이 만드는 새 직책은 백자, 후자, 공작 그런 자귀 같은 직위가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조직의 직급이 명사가 되는 이유는요. 조직 내 직급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보다는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뭐 예를 들어 부장, 차장, 과장 등은 누구라는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명사 중심의 직급은 개인을 특정한 그 틀에 가두고 동적인 삶보다는 고정된 역할로 존재하게 만들죠. 퇴직 후 이 고정된 정체성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더 이상 부장이 아니니 나는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초반부에 제가 간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죠. 간사. 권민이라는 동사적 직급을 만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의 관점에서 새로운 삶을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 권세권, 물 졸졸 흐를 민, 이게 권민인데요. 권자는 물론 책임과 리더십을 가진 역할이고요. 민은 물처럼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방식. 그런데 이제 졸졸 흐르는 형태,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조용히 섬긴다는 뜻이죠. 이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정체성, 명사가 아닌 행동, 동사로서 표현하는 저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권민이라는 동사적 직급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의 관점에서 새로운 삶을 정의하는 겁니다. 권은 책임과 리더십을 가진 역할이고요. 민은 계속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행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걸 한번 제가 명함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앞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뒤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권민이 뭐냐? 권민이 필명이에요? 아니면 직급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물론 직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필명 동시에 직급이라고 말하는데
그 뒷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표가 아니라 권민입니다. 이 권민에 대한 직책에 대한 설명이죠. 좀 글자가 작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은 원래 저울추로 무게를 재어 균형을 판단하는 데서 유래한 한자입니다. 저울추는 단순히 무게를 재는 도구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적절한지를 가늠하며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판단의 힘과 조화로운 조율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미는 물이 졸졸 흐르는 모습을 그린 글자로서 자연스럽고 끊임없는 흐름을 뜻합니다. 물은 막힘없이 흐르며 스스로 균형을 이루고 주변을 적시는 동시에 조화롭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 권의 균형 감각과 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조직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균형과 일관성은 조직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마치 물이 땅을 적시고 생명을 키우듯 조직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권민이라는 직책은 직위와 직급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자기다움을 통해서 그것을 발현해놓고 그것에 저에 대해 맞추고 또 행동하고, 그러니까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저의 정체성, 자기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적 직책이라는 게 좀 그럴 거예요. 이거는 명사적 직책, 아까 말한 대리, 과장, 뭐 그런 것들, 위치를 말하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간사나 권민처럼 동사,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직책을 말하는데요. 제가 뽑아봤는데 일단 유연성이 있죠. 명사적 직급은 고정적이지만 동사적 직급은 변화와 적응을 강조합니다. 동사는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계속 진화하죠. 목적 중심성입니다. 동사적 직급은 위치보다는 행동과 목적에 초점을 둡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권민이다. 이 말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질문을 이어갑니다. 퇴직 후에도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있음을 상징하죠. 자기주도성. 동사적 직급을 스스로 정의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설계하는 주체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권민이라는 직책은 이 세상에서 저만 갖고 있는 직책입니다. 저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다움을 한 단어로 표현한 개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태현으로 태어났지만 권민으로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민이라는 거는 어떤 명사, 어떤 이름, 고유명사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 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또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권민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가장 먼저 할 것은 자신의 직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직책. 그것은 나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이루려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직책이 필요합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